치러 가야지. 아유, 내가 미안한데 궁금해서 못 참겠어서 물어보는 거야. 혹시 지금까지 시험에 얼마 썼어요? 어? 얼마 썼어? 뭐? 만원? 아! 토익 때문에 파산 직전인 사람 다 들어와! 환상적인 점수를 선사하는 토익 스토리입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토익 RC 입문 기본반 토익을 박살내는 남자 톡방남 김진태입니다. 저는 토익 LC 입문 기본반 토익의 핵심만 체크해주는 제키라우스 LC 제키입니다. 네, 모두 토익 스토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토익 스토리 이게 참 너무 익숙하고 귀여운 이름인데 뭐죠? 갑자기 분위기 막 예, 맞아요. 엄청 귀엽죠. 토익 스토리 말 그대로 토익에 관한 이야기 스토리란 뜻에서 이름 좀 붙여봤는데 네. 되게 귀엽죠. 오늘 전국의 수많은 토익커분들에게 토익에 관한 이야기 스토리를 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우리 토익 스토리 이렇게 그랜드 오픈을 네.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그럼 요 앞에 줄 서 있는 분들이 토익 스토리 오픈런 대기 타시는 거였나 봐요? 보셨어요? 봤어요. 와, 저도 봤는데 엄청 길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오늘 오픈 기념으로 방학 기간 안에 토익 목표 연수를 만들고 싶어하는 입문자들을 위한 꿀팁. 허니챗. 네, 그리고 단기간에 토익 점수가 필요한 직장인 및 취준생을 위한 단기 플랜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까지 그럼 준비했던 게 모두 오늘 토익 스토리 오픈런을 위한 거였구나. 맞습니다. 그럼 그거 말고도 우리가 또 준비한 게 있잖아요, 진태쌤. 맞아요. 근데 뭘까요? 저 말고 제키쌤이 한번 빵빵 쏴주실게요. 좋아요. 네, 앞서 진태쌤이 말씀해 주셨던 공부법이랑 플랜은 뭐 오픈 당일날이니까 당연히 알려드리고 강의 추천 타임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뭐 단타로 내가 빡! 공략하는 사람이나 약간 세워라 내워라 천천히 준비하는 사람들 뭐 그런 공부 성향과 본인 현재 수준에 따라서 맞춤형 강의를 직접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네. 우리 토익 스토리에 방문해준 토익커분들을 위해 여러분들께 딱 맞는 교재도 딱 무료로 맞는. 드리는 이벤트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서 놓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놓치면 안 되겠죠. 네, 그럼 오픈런 대기 타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바로 그냥 뭐 냅다 좋습니다. 냅다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자, 다들 그럼 토익 스토리로 입장하실게요. 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극극극 초보 입문자, 우리 응애응애 신생아 분들을 위해서 진짜 토익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진태쌤, RC 공부법이랑 꿀팁 같은 거 먼저 싹 다 알려주시면 안 돼요?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자, 그럼 지금부터 토익 신생아분들을 위한 RC 공부법 선물 세트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짜잔! 자, 신생아들에게는 영양 섭취를 위해 분류가 가장 중요하듯이 맞아. 토익 공부가 처음이신 분들에게는 단어 암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정말 중요하죠. 진짜 사실 단어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다른 파트 학습들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맞아요. 아무리 문법 스킬을 많이 배워도 단어를 모르면 아예 활용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단어 암기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최소 학습 시간의 4분의 1 최소입니다. 4분의 1. 4분의 1은 단어 암기에 쓰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자, 이렇게 단어 암기 시간을 확보했으면 네. 나머지 시간에는 본격적인 토익 학습을 할 건데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죠? 아직은 모의고사 문제 풀이는 절대 금지입니다. 금지! 왜요? 왜? 아직은 유형별로 하나하나 개념을 배워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응애응애 신생아들이니까. 맞습니다. 자, 해커스 토익 스타트 리딩을 입문서로 시작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추천드리는데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죠? 있죠. 네, 이런 분들은 일단 이거 전에 해커스 토익 완기초 리딩 이 완기초. 교재를 먼저 네. 완독하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한 개 더 있지 않나요? 맞네! 해커스 토익 RC LC! 복화! 요 교재도 있는데 이게 되게 좋은 점이 RC, LC, 복화 단어 다 있기 때문에 이걸로 원큐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자, 요 교재는 좀 뒤에서 이벤트로 한 번 더 설명드릴 거니까 혜택이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놓치지 말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채널 고정! 예! 근데
어느 교재를 선택하든 문법에 해당하는 파트 5, 6 네. 그리고 독해에 해당하는 파트 7을 토익 시험 유형별로 차례차례 빌드업해서 그렇죠. 기본 개념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준태쌤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너무 좋죠. 정리해 드릴게요. 자, 단어 암기, 유형별 개념 학습, 이 두 개의 기둥을 여러분은 충실히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각각의 세부적인 팁을 좀 추가해 드리자면 네. 첫 번째, 첫 번째, 단어 암기를 하실 때는 굳이 쓰면서 암기할 필요 없어요. 너무 비효율적이죠. 너무 안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단어의 스펠링을 또 정확히 암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없죠, 당연하죠. 없습니다. 그냥 영어 단어를 보고 우리말 뜻을 파악할 수만 있으면 그걸로 그렇죠. 된 거예요. 충분한 겁니다. 충분합니다. 자, 그러니까 단어 암기하실 때는 단어의 뜻을 손으로 가리고 계속 뜻을 머릿속에서 맞춰보는 과정을 무한 반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맞습니다. 해석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두 번째도 있나요? 있죠. 두 번째로 유형별 개념 학습을 하실 때는 문법 파트 5, 6와 독해 파트 7을 하루에 하나씩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네. 독해 파트 좀 길잖아요. 그쵸. 이게 좀 힘들죠. 벅차게 느껴진다면 일단 문법을 좀 완강하고 그다음 독해로 넘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토린이한테 정말 효과적이에요. 그럼요. 효율적인 거 정말 중요하니까 네, 꼭 그쵸,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토익이 처음이기는 한데 영어 공부를 조금 나 한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이 있죠. 있어요. 자, 어디 링크일까요? 여기. 자, 여기 보이는 해커스 영어 사이트. 여기 들어가시면 무료 레벨 테스트. 이걸 통해서 본인의 실력을 확실하게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RC는 이렇게 했고 네. 이제 쌤의 전문 분야 네. LC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좋아요. 예. 일단 LC, RC 둘 다 해서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말 너무 뻔한 일이고, 그렇죠? 뻔한 게 뻔한 중요합니다. 말이에요. 근데 앞에서도 진태쌤이 너무 강조해 주셔서 정말 할까 말까 제가 고민스럽지만 알겠어요. 극 초보자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꿀팁은 단어 외우기입니다. 역시. 역시. 그렇죠? 일단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나 이거 알아 할 만한 단어가 2개 이상은 돼야 돼요. 한 문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뭐가 눈에 좀 들어오고 이해가 되죠. 맞네요. 안 그러면 재미가 없어서 시작을 안 하게 됩니다. 맞지 않나요? 맞아요. 그럼 얼마나 공부해야 될까요? 단어에 하루에 1시간만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투자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는 시야가 빵 달라질 겁니다. 너무 멋있는 말인데요. 네. 제 영상 중에 단어 암기법 종결 영상이 여기 있어요. 우리 노랭이 복화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꼭 check it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도 있나요? 있죠. 두 번째는 문제를 많이 풀지 않기입니다. 우리 초보자분들에게는 양치기로 많이 풀기보다는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가끔 양으로 승부를 본다면서 엄청 막 이런저런 문제집을 다 풀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내 약점을 알고 풀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많은 것들을 얕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좀 적은 것들을 깊게 깊게. 하는 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 마지막으로 너무 좋아서 LC 꿀팁 한 개만 더. 한 개 더. 그래요. 알려줄게요. 자, 우리 LC 꿀팁 하나 더. 많은 분들이 LC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 모든 걸 다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려워하시는 건데 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진짜요? 여러분. 없습니다. 우와. 정답의 단서는 대부분 한 문장. 어려운 몇 문제들은 한 2문장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한두 문장 내에 정답 근거가 있다고요? 그렇죠. 와. 토익은 토익 공부법으로 해야만 빡살! 낼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오! 그러니까 토익 공부를 모든 문장을 다 이해해야 하는 영어 공부 혹은 뭐 어학연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 다른 거죠. 너무 달라요. 토익에서 쓸 수 있는 스킬을 적용해서 단기간에 졸업하셔야 됩니다. 와, 완전 집중적으로 토익만 공부해서 그렇죠. 단기간에. 그리고 여기서 우리 입문자분들이 활용할 만한 무료 자료도 살짝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자,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이 해커스 영어 사이트에 엄청 많죠. 엄청 많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LC의 경우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단어. 단어죠, 그쵸? 이런 단어를 암기할 때 써먹을 수 있는 노랭이 복화 단어, 그리고 또 예문 듣기 파일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데이 1부터 30까지 있고 10분이면 다 들으니까 우리 유튜브도 뭐 10분은 뭐 누워서 떡 먹기죠. 10분이 뭐예요? 100분도 뭐죠? 맞아요, 맨날 맞아요. 보는데. 그러니까 꼭 다운받아서 들어보실 것을 강력 추천! 추천드립니다. 노랭이 단어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료 자료 말고도 교재 단어 900개가 우와, 들어가 900개. 있는 6시간짜리 노랭이 단어장 유튜브 영상도 있습니다. 봤어요. 보셨어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초보자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자면서 들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자면서도 토익 리스닝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LC는 내가 아무리 눈으로 많이 보고 또 외워도 그 단어의 뜻이나 발음을 모르면 이게 말짱 꽝이거든요. 꼭 듣기와 이게 가능하다면 말로 소리를 내보는 훈련도 같이 병행해 주셔야 됩니다. 아, 맞다. 또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얼마 전에 녹음한 토익 빈출 수거 영상이 우와,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네. 우리 궁금하신 분들은 체크, 체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네. 우리 토익커들 중에는 이제 막 토익을 시작하는 아기 토익커들도 응애. 있지만 맞죠. 취직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인간에게 필요한 근육은 퇴근근. 퇴근뿐이라는 명언을 네. 가슴에 간직하고 사는 직장인들, 맞습니다. 우리 어른 토익커도 있잖아요. 있죠. 자, 제 말은 그러니까 토익 신생아는 졸업했지만 네. 아직 목표 점수를 달성하지 못해서 키덜트가 되어버린 직장인 및 취준생을 위한 단기 플랜 선물 세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나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 난 빨리 토익 졸업하고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나야 된다. 라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네, 앞에 입문자들 꿀팁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제가 네. RC 먼저 설명해 볼게요. 좋습니다. 직장인분들을 위한 단기 플랜 선물 세트. 우리 직장인분들은 정말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없어요. 진짜. 사실 평일에는 충분한 학습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이죠. 진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퇴근하고 책상에 앉았을 때 한 2시간 혹은 많아요. 네, 3시간? 이것도 이 정도 많아요. 확보되면 진짜 다행인 다행인 거거든요. 거죠. 네. 근데 만약 야근이라도 있다면 안 돼! 끔찍해!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새로운 개념 학습은 가능하면 평일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호흡이 긴 개념 학습을 평일에 하면 온전히 끝내지 못하고 미뤄질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바쁜 평일에는 상대적으로 호흡이 길지 않은 단어 암기 혹은 LC 쉐도잉, 네, 그리고 이미 학습한 개념의 복습 정도까지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세부적으로?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직장인분들 퇴근하고 책상 앞에 앉아서 각 잡고 공부할 때는 이미 학습한 개념에 복습을 하는 것이 좋아요. 네. 왜냐하면 복습은 물론 새로운 개념 학습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온전한 집중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각 잡고 공부할 수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단어 암기와 LC 쉐도잉은 틈틈이 짬날 때마다 최대한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대중교통에서 대중교통에 내리고 집에서 직장까지 걸어갈 때, 화장실에서 이물질을 뿜뿜 뿜어낼 때, 점심시간에 혼밥할 때, 혹은 팀장님한테 혼나러 가는 길 예. 등등 이렇게 흘려보내는 시간들 합치면 진짜 많거든요. 꽤 있죠. 네. 단어 암기와 LC 쉐도잉은 종이 한 장씩 찢어다니면서 이런 시간들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짜투리 시간이죠. 네. 자, 그럼 이렇게 평일을 알차게 보냈다면 주말은 뭐 해야 돼요? 야, 이 주말이 의외로 직장인 분들에게는 학습의 메인 파트가 됩니다. 자, 주말에 새로운 개념을 학습을 하세요. 새로운 것들. 네. 당연히 가능하다면 온종일 하는 것도 좋고 개인 약속이 있더라도 어쨌든 평일보다는 좀 더 많은 학습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시간 배분은 새로운 개념 학습 절반 그리고 그 개념에 딸려있는 문제풀이 절반 이렇게 딱 나눠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나누면 복습은 언제 하나요? 복습은? 방금 전 복습은 평일에 맞네요. 평일에 한다고 했잖아요. 자, 시간이 많이 확보되는 주말에는 새로운 것들을 좀 배우고 네. 풀어보는 호흡이 긴 학습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직장인분들을 위한 단기 플랜 선물 세트를 진태쌤이 다시 정리를 좀 해주세요. 깔끔하게 정리. 자,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문제를 푸는 시간이다. 네. 그리고 평일, 주중에는 그나마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 주말에 배운 것들에 대한 복습을 복습. 해주시고 출퇴근 시간 등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운 시간에 단어 암기 혹은 쉐도잉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게 밀도 있는 학습을 할 수 있고요. 또 이는 단기 목표 달성에 정말 큰 원동력이 됩니다. 아, 쌤, 그러면 공휴일은 뭐 하나요? 공휴일도 주말로 쳐야죠. 당연하죠. 주말 스케줄로 움직이세요. 어딜 편하게 안 쉬려고. 돼. 조금 숨통을 좀 틀어드리면 공휴일은 보너스 개념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개념 학습이 좀 진행되신 분들이라면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해도 좋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자, 핵심은 직장인 여러분들은 좀 시간적으로 많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토익에 올인할 수 있는 분들보다 좀 더 빡세게 일정을 소화해 주셔야 돼요. 해야죠. 물론 괴롭지만 그 괴로운 길 끝에는 반드시 확실한 보상이 있는 것이 그렇죠. 토익 시험이니 진짜 항상 파이팅 스피릿으로 열심히 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취준생분들 얘기들 좀 해주세요. 잡시커들, 취준생분들. 자, 이분들은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두 유형이요? 네, 1번 다른 과목과 토익을 병행하는 유형. 자격증 같이 맞아요. 병행하는. 2번 토익에 올인하는 유형. 자, 근데 여기서 1번 다른 거랑 병행하시는 분들은 시간적으로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직장인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네. 방금 전 소개해드린 직장인 플랜을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익에 올인할 수 있는 분들은 이게 진짜 일주일의 모든 시간을 토익에 쏟아붓게 될 겁니다. 자, 먼저 평일 토익 몰빵러들에게 평일, 월, 화, 수, 목, 금은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매일 새로운 개념을 학습하세요. 매일매일. 그리고 복습도 해주시고 그 새로운 개념에 딸려있는 문제까지 풀어주세요. 매일매일 단어 암기도 해주시고 또 해야죠. LC 쉐도잉까지 모든 걸 해야 됩니다. 마치 태릉 선수촌 훈련처럼 매일매일 모든 영역을 다 다뤄주셔야 됩니다. 단, 그날에 해당하는 개념별 문제풀이 과제는 너무 다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하면 안 되죠? 왜냐면 과제는 어디까지나 내가 배운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실력이 직접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맞죠. 과제는 평일 학습 루틴 중 우선순위를 가장 낮게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평일에 이렇게 꽉 채워서 보냈어요. 그럼 이제 주말 뭐 해야 되나요? 토요일, 일요일, 주말은 토익 몰빵러들에게 약간 조금 더 편안한 릴렉싱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냥 쉬라는 건 아니고요. 안 돼.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께 주말은 기본적으로 네. 주중에 밀린 것들에 대한 보충의 시간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평일에 밀린 숙제들과 단어 암기, 복습이 부족했다면 평일 동안 학습한 내용에 대한 전체 복습도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느 정도 개념 학습이 좀 진행된 상태라면 주말을 통해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진행해보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실전 감각이 중요하고. 그럼요. 자, 이렇게 주말에 할 거 다 했어요. 그럼 시간이 남으면 어떻게 할까요? 쉬세요. 정말요? 네, 진짜 레알로. 오케이. 토익 몰빵러들은 단기간에 너무 많은 정보가 막 들어오기 때문에 맞죠. 어느 정도 뇌를 쉬게 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당연히 너무 심하게 쉬지는 말고요. 그렇죠. 모든 걸 다 놔버리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죠? 알죠. 좀 맥주 한잔 하고. 한 잔만. 한 잔만. 두 잔 말고 한 잔만. 팬도 좀 하시고. 그렇죠. 한 번만. 그럼 몇 시간 정도 좀 쉬어도 좋다는 겁니다. 자, 이제 토익 몰빵러들을 위한 단기 플랜 선물 세트 정리 좀 해주세요. 오케이. 정리해보자면 평일에는 올인원 학습. 오케이. 새로운 개념 학습을 중심으로 이에 해당하는 복습, 개념별 문제풀이, 풀이, 단어 암기, LC, 쉐도잉 등등 하루에 하나의 개념을 빵빵 부셔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말은요? 주말에는 평일 학습 루틴에 대한 보충. 평일에 여러 이유로 소홀했던 단어 암기, 복습, 과제 등을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 토익 몰빵러들은 그 누구보다 단기간에 점수를 달성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시죠? 알죠. 진짜. 가장 효율이 좋아요.
가용 학습 시간이 제일 많으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방심하면 자꾸 시간이 질질 맞아요. 끌릴 수 있기 때문에 한 주의 목표를 딱 정해놓고 미션 수행하듯이 타이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정말 유용했어요. RC 진짜 이대로만 하면 되는 거죠? 아, 저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RC는 했으니까 LC도 한번 제끼쌈이 파이트 넘치게 플랜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우리 취준생, 직장인분들 시간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이게 야근까지 하면 피곤하긴 또 얼마나 피곤합니까? 사실 저도 저녁 수업에 들어가 보면 아시죠? 피곤해 찌든 우리 직장인분들이 앉아 계신데 정말 맴이 찢어집니다. 마음이 찢어져요. 이 수업 시간에 제가 노래를 틉니다. 어쩌다 조금 좀 조용한 노래가 나오면 얼른 바꿔요. 얼른. 왜요? 왜냐면 바로 이제 렘 수면에 아. 깊은 수면에 아, 빠져들더라고요. 누군 막 돌아가는 그죠, 거. 그죠. 그런 우리 현대인, 우리 필요한 직장인들과 힘든 취준생들을 위해서 본론으로 넘어오면 자, 현강을 듣던, 인강을 듣던 하루의 LC 학습은 1시간 반. 그럼 90분? 그렇죠. 90분으로 정해두세요. 그 이상 하면 안 돼요. no, 절대 안 안 돼요. 됩니다. 알겠죠? 하라고 해도 하면 안 돼요. 수업 혹은 인강 듣는 시간을 빼고 문제풀이와 리뷰하는 시간을 90분 정도로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수업과 인간은 우리가 그쵸, 노동하는 그쵸. 거니까 그냥 우리 일이고 빼고. 네. 지금 말씀드리는 이 90분 제가 타임라인을 좀 짜봤어요. 좋습니다. 알려주세요. 자, 첫 번째. 우선 수업을 들으면서 몰랐던 단어 모두 정리 그리고 암기를 암기까지 15분 동안 하세요. 15분. 정하세요. 두 번째, 문제 풀이 및 채점 15분. 15분? 세 번째, 리뷰, 단어 정리, 쉐도잉 1시간. 1시간? 근데 이게 문제 푸는 시간 너무 짧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제를 뭐 얼마나 많이 풀었는지는 사실 초보자분들한테 별로 중요하지 맞네. 않습니다. 어떻게 리뷰를 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우리 취준생, 직장인분들은 사실 오답 노트까지 정리하려면 너무 번거로워요. 벅차요. 그리고 이걸 펴서 뭐 언제 쓰고 앉아있어요. 시간이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틀린 문제가 있으면 해설지를 바로 보시고 정답의 단서가 됐던 문장을 따라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쉐도잉이죠. 그렇죠. 이게 쉐도잉이죠. 이때 음원을 틀고 따라하시면 실력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아! 리스닝에서 듣기 스킬을 빼면 남는 건 발음인데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따라해보지 않으면 절대 네이버 개선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꼭 내 입으로 입으로 소리를 내 말해. 샤우다운! 샤우다운! 토익! 스토리. 자, 그럼 이쯤에서 저희 오늘 오픈 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는데? 말씀해 주세요. 아, 바로 여러분들의 공부 성향과 내 수준에 맞는 강의 추천 타이밍이 와! 이거 진짜 새로운데요? 너무 궁금해요. 오케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좋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공부하는 스타일이 좀 벼락치기다. 벼락치기. 아니면 나는 거북이 스타일. 느릿느릿 완주는 해. 뭐 이런 스타일이다 하는 그런 각자의 공부 유형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개인 공부 유형에 따라서 딱 맞는 강의를 한 번에 추천해드린다는 거죠. 최적화 강의. 그렇죠. 우와. 중요합니다. 그럼 그냥 우리 토익커분들은 이 얘기 듣다가 야 이거 이런 스타일인데 나한테 딱 맞아 이러면 관심 갖는 것도 되게 좋겠네요. 그럼요. 좋죠. 자, 일단 토익 학습은 단기간에 끝내는 것이 되게 좋기 때문에 효율적이죠. 단기간에 끝내는 것을 기준으로 기본기가 있는 케이스 그리고 없는 케이스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자, 근데 아시겠지만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우리 해커스의 실력 있는 선생님처럼 자 이런 선생님들의 강의에 도움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죠. 자, 먼저 기본기가 없는 케이스 이 경우에는 네. 탄탄한 빌드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별 학습이 필요합니다. 자, 뭐 예를 들어 여름방학 두 달을 학습 기간으로 잡는다면 그죠. 네, 넘버 원 첫째 달은 입문반 네. 혹은 기본반 이걸 통해 토익 시험의 전반적인 기반을 다지는 것이 좋아요. 기본기를 쌓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넘버 투 둘째 달은 중급반을 통해 좀 더 실전에 가까운 포인트를 학습하여 목표 점수를 달성하는 것이 최적의 커리큘럼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졸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럼요. 아, 물론 800점에서 900점 이상 보다 더 고득점을 원하신다면 중급반 수강 이후 또 가야죠. 정기반, 그쵸. 정기반을 통해 진정한 곳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 기본기가 있는 분들이라도 네. 안정적인 목표 점수 달성을 위해서는 중급반이나 정규반 등 그 풀 커리큘럼을 수강하는 것이 좋지만 네. 나는 시간이 부족해서 정말 초단기로 빨리 끝내고 시간 싶다. 간다. 네, 이런 분들은 모의고사 문제풀이반을 수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 수업을 통해서는 뭘 배우죠? 그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전. 빈출 문제풀이 스킬들을 중심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기본 실력에 토익스러운 거품을 막 쌓아가지고 맞아요. 실력을 뻥 튀게 하여 목표 점수 달성을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의고사 문제풀이반은 기본 실력, 네. 베이스에 비례해서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음. 혹시 기본기가 없다, 기본 실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분들께 하지 권장드리지 네. 않아요. 자, 이 경우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단계별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개만 더. 한 개 더. 네. 토익 학습을 이어가는 동안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Right 헬커스 now. 유튜브 채널 이거 진짜 활용해 주셔야 돼요. 진짜 찐템이에요. 너무 좋잖아요. 만약에 인문, 기본, 중급 이렇게 풀 커리큘럼으로 학습을 이어가실 분들은 빈출 RC 포인트를 다루는 저의 톡방남 시리즈, NC 관련 꿀팁을 다루는 우리 제키쌤의 제키라우 시리즈. 야! 이런 영상들과 함께 하시면 지루하고 힘든 학습 기간에 조금 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반면 모의고사 문제풀이반을 통해 짧은 기간의 학습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 토익 전체 조회수 1위에 빛나는 아주 민감한들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1위에 말하세요. 빛나는 톡방남 4시간 문법 총정리 이런 총정리 영상을 통해 벼락치기로 단시간에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야, 벌써 지금 본 것만으로 해도 점수가 쭉쭉 오를 것 같은데 저도 소개해드렸지만 제키쌤도 선물 네. 세트가 있다고요. 있어요. 말해주고 싶어요, 정말. 확인해 볼까요? 자, 우선 나는 속전속결 빨리 끝내야 된다 하시면 매일 종합반을 추천드립니다. 이 아무래도 매일매일 수업을 듣다 보니까 개념 정리도 확실하게 되고 수업에서 하라는 대로만 한다면 그만큼 점수도 보장이 되더라고요. 가장 빠르게 점수를 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가끔 이게 자주는 아닌데 매일반만 이제 3번 이상 이제 재탄 또 재탄. 알아요. 알죠. 3번 이상 수강하시는 분들. 네, 있어요. 나도 그를 알고. 그도 나를 알아. 그렇죠. 기가 막히게 제가 사람을 알아보거든요. 또 오면 어디에 있든 무조건 알아봅니다. 기억이 나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서로 무언의 인사를 나누면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개념만 만날 첫날 쌓는 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토익은 영어 공부가 아니라고 했죠. 시험 공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 개념 정리만 하고 실전 문제풀이를 경험하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너무 빨리 진행돼서 당황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자기 실력보다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내가 만약 그런 유형에 해당이 된다면 그래서 파트 1부터 4까지 어떤 유형에 나오고 어떻게 푸는 건지 이미 알고 있다면 모의 토익이 되었든 모의고사가 되었든 한 번은 실전을 경험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내 적응력을 키울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근데 네. 그 시간이 없는 분들, 뭐 예를 들어 나 일주일에 3일 이상 시간이 안 나.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뭐 이런 분들은 뭐 주 3일반이나 아니면 난 바빠 very 바빠 하시는 분들 있죠. 주말반을 추천드립니다. 주말반. 그런데 이 주말반 케이스는 자기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특히나 이 주말반은 제가 수업 들어갈 때마다 학생들의 눈이 왠지 낯설어. 알아요. 이거 뭐였지? 네. 제가 하는 말이 낯설어. 이런 기분이 좀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정말 점수가 오르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주말반 듣다가 주 3일, 그렇죠? 주 3일 듣다가 매일반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중간중간에 흥미를 잃으면 안 돼요. 흥미를 잃지 않기 위해서 아까 진태쌤이 말씀해 주셨던 제키라운 영상. 혹은 톡방남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 와중에 편입 혹은 취직, 이직을 위해서 내가 토익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잠도 조금 줄이고요. 친구들과의 약속, 애인과의 약속, 취미생활은 조금 줄이셔야 됩니다.
강의를 듣는 것만으론 절대로 점수가 나오지 않거든요. 이거 진짜 착각이에요. 맞아요. 스스로 리뷰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이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온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Remember. 어서 오세요. 환상적인 점수를 선사하는 토익 스토리입니다. 자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제가 맞춰봐도 돼요? 토익 점수 맞죠? 그럼 고객님, 저희 지금 아주 좋은 상품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시간 좀 괜찮으실까요? 아유, 빠르게 토익 공부 끝내는 방법은 앞에서 알려드렸잖아. 그럼 지금 우리 고객님이 제일 알고 싶은 게 뭘까요? 제가 맞춰볼게요. 무료 혜택, 무료 혜택, 무료 혜택. 와, 맞췄다, 맞죠? 고객님을 위한 맞춤 혜택, 어마무시한 혜택.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긴 왜 없어? 토익 스토리엔 다 있죠. 이번 방학을 위해 토익 스토리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베스트셀러 토익 교재 3,000권 무료 배포, 인기 토익 종합반 최대 10만 원 지원, 스타 강사의 무료 빡센 관리까지. 어때요? 솔직히 좀 솔깃하죠? 이 모든 혜택이 궁금하시다면 설명란에 있는 링크 꼭 확인해주세요. 덜 끝났는데 벌써 가시게요? 초특급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 괜찮으시면 이것도 좀 안내 드려도 될까요? 야, 오늘 진짜 날이다. 어떻게 딱 이렇게 잘 맞춰오셨을까? 내가 진짜 토익 입문자인데 단기간에 목표 점수 달성하고 싶다. 어머, 이런 분들이 있다? 그럼 꼭 받아가야 돼. 꼭 받아야 돼. LC, RC, 단어. 다시 한번 LC, RC, 단어. 한 번 더 LC, RC, 단어. 이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고 10일 만에 토익 딱 졸업할 수 있는 해커스터 토익 LC, RC 복합. 딱 우리 토익 스토리 고객님들 50분에게 선착순으로 드립니다. 우리 고객님들은 소중하니까 자, 이것도 아래 설명란 보시고 참여 방법 확인해서 모두 다 받아가실게요. 짜잔! 그럼 우리 고객님께서 이제 가신다고 합니다. 다 같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빠이. 자, 오늘 이렇게 토익 스토리 오픈 기념 신생아 토익커 분들을 위한 공부법, 그리고 꿀팁, 또 직장인 취준생분들을 위한 단기 플랜, 그리고 본인 각자의 공부 성향과 수준에 맞는 강의 추천까지 모두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자, 어떠셨을지. 참 그러게요. 저희도 오늘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여러분, 토익 공부가요, 막연하고 막힌 동굴같이 생각되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좀 조심스럽지만 제 개인적인 썰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정말요? 네. 저에게도 정말 끝이 안 보이고 끝나지도 않는 길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끝나고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긴 대장정의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산티아고 알아요. 들어보셨어요? 네. 무려 980km를 걷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이 첫째 날은 패기가 넘치게 잘 걸었어요. 막 앞에 사람 제껴가면서. 근데 이틀 걷고 발가락 8개에 물집이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뭐 내가 걷는 게 아니었죠. 한 발짝 걷는 것도 너무 더디고 힘들더라고요. 내가 왜 여길 굳이, 내가 왜 사서 고생을 해서 왔고, 막 후회가 밀려오고 집에 가고 싶다, 막 포기할 거야.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짜증만 냈어요. 그리고 나한테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막 숙소에 누워서 걸을 수 없으니까 한국 가는 티켓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틀을 한 40km를 걸었어요.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또 어차피 끝날 건데 내가 뭘 그렇게 죽을 상을 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순간 내가 왜 이렇게 빨리 걸었을까 생각을 하다가 느낀 점이 있는데, 일행이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괜히 남들이랑 비교하느라 더 예민해졌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하루에 꼭 20km씩 걸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요. 제 페이스대로 유지하면서 꾸준히 걸었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남들은 40일 만에 하는 거 저는 45일 만에 완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생각보다 뒤처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너무 하기 싫고 내 옆에 사람 뭐 나보다 뭐 쉐도잉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많이 푸는 것 같고 이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토익은 나와의 레이스이기 때문에 나만의 속도에 맞춰서 하루하루 꾸준히 해나가시면 제가 산티아고를 완주했듯이 여러분들도 분명히 토익을 끝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도 네. 오늘 잘 따라와 주신 토익커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제가 수만 명의 학생들과 만나면서 경험한 것은 토익 시험은 중간에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누구나 무조건 된다는 것입니다. 100%인가요? 네, 이건 진짜 저를 믿으세요. 아니 그냥 혹시 안 되면 벤치 들고 와. 가지고 손톱 세게 뽑아가. 맞추 안 하고 생으로 이러고 있을게요. 뽑아가세요. 진짜 100%입니다. 100%. 네, 저도 처음 강의할 때는 약간 좀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야, 이런 분들은 진짜 공부한다고 될까?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쌤도 있을 겁니다. 있죠. 뭐 평생 운동하다가 이게 운동 접고 공부 갑자기. 시작하시는 분들. 네. 네. 영어와 20년, 30년 좀 담을 쌓고 지내다가 승진에 필요한 토익 점수를 위해 공부를 시작하는 중년의 중년의 직장인들. 부장님들. 네. 학창 시절 영어를 완전 포기해서 명사, 동사 이게 구분 안 되시는 분들. 근데 결국 그런 분들도 결국에는 그 목표에 도달하시더라고요. 뭐 이제는 그런 케이스를 하도 많이 봐서 이제. 좀 덤덤하긴 한데 네. 처음에 되게 감동이었어요. 와, 되는구나. 정말 할수 토익은 있다. 누구나 달성할 수 있는 시험이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제가 더 강의를 좀 확신을 갖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토익 시험에 있어서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버. 네, 토익 시험은 걷는 것을 멈추지만 않으면 반드시 빠져나갈 수 있는 아까 말씀해주신 동굴과 같아요. 꾸준히 네. 하셔야 돼요. 그 동굴의 끝이 막혀 있으면 이 걷는 행위가 그 고생이 허사가 될 것이기에 너무 괴롭겠지만 그렇죠. 만약 동굴의 끝이 뚫려 있다면 빛이 들어오고 있다면 그 걷는 행위가 좀 나아가는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방학 방학! 그리고 목표한 기간 안에 저와 함께 그리고 제키쌤과 함께 그리고 다른 해커스의 선생님들과 함께 그 토익이라는 동물 탐험을 시작해서 반대편 목표 점수라는 출구를 빠져나가는 그런 정말 멋진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진태쌤 말대로 우리 토익커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저희가 언제나 뒤에서 서포트 해드릴 거니까 우리 토익커 분들은 중요한 건 꺾였어도 그냥 하는 마음이라는 거. 마음이 꺾일 때마다 그냥 다시 시작하면 돼요. 작심삼일이 모이면 30일이 되고 60일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힘들어서 잠깐 멈추더라도 하루 뒤에 바로 다시 일어나서 시작해보자고요. 자, 그럼 오늘 했던 말들 가슴속에 마음에 꼭 새겨주시고 우리는 여기서 그만 좀 인사드릴게요. 마감 시간이 다 돼가지고 클로징 타임. 지금까지 환상의 점수를 선사하는 토익 스토리였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깊게 하는 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자, 이 수업을 통해서는 네. 네. 그럼 2번은요? 라라라